안녕하세요. 뉴욕교의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04% 상승했고 S&P 500 지수가 0.18%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6% 상승했습니다. 이날 개별 종목별로 보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이상 하락했다가 결국 3.9%로 장을 마쳤는데요.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에서 보니까 이제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3% 이상 크게 오르는가 했는데 이제 장 마감 후에는 0.6%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UPS 배송업체죠. 이 회사 주가는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7%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지수에 소속된 이제 3M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올해 전체 그 순이익 예상치를 상향하면서 주가가 2%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한 30%가량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3분기에 이제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35.6%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그 기업들의 실적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날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 부분에서 그동안 우려되었던 이제 공급망 제약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 씨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위험 선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주가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제 끌어올리는 주요 촉매제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에서 탄탄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 탄탄한 수요가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걱정했던 공급망 제약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 압력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 씨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닝 시즌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들어서 나오는 이제 그 빅테크들, 그러니까 이제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이제 오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들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이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라서 기술주들이 만약에 현 주가 수준을 정당화시키려면 이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투자자들에게 인상적인 어떤 실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시면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했고요. 유틸리티, 헬스, 뭐 부동산 해서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9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섹터인 산업과 통신 관련주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에 구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바로 장 마감 후에는 실적이 나오자마자는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출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주당 27.99달러로 이제 시장이 예상한 23.48달러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651억 달러 정도로 시장이 예상한 633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광고 매출 자체가 예상치보다 이제 못했고요. 그러니까 72억 달러로 예상치인 74억 달러보다 이제 구글의 그 클라우딩 매출 자체가 49억 달러 정도로 예상치인 50억 7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 매출과 클라우드 매출 자체가 이제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그리고 트래픽 인수 비용이라고 이게 지금 115억 달러로 예상치인 111억 달러보다 이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아마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 주가는 지금 0.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실적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은 2.27달러로 나왔고요. 이게 조정주당 순이익인데 이게 예상치보다 웃돌았습니다. 지금 CNBC 기사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이제 분기 순이익이 처음으로 이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아까 2.27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특별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이 2.27달러였습니다. 이게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2.28달러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매출도 지금 453억 달러로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예상한 한 44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분기의 그 매출 증가율인 21%보다 약간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했듯이 순이익 자체가 지금 205억 달러고 분기 순이익으로는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8%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정규장에서는 0.6%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그 장 마감 후에는 주가가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 마감 후에 미국 FDA 외부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이제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해서 접종 공고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외부 자문위원회가 접종 공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이제 FDA가 조만간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세에서 11세 아동들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모더나 백신과 달리 그 성인 용량의 3분의 1 분량만 접종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요 연령대 아동에게 성인 용량의 한 절반가량을 접종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수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우선 S&P 500 지수가 이제 연말까지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LPL 파이낸셜의 그 리안 데트릭이라는 분이 이제 연말까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은밀한 조정이 이미 일어났다. 특히 개별 주식에 대해서 이미 올해 여름에 그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물론 최근에 조정을 받아도 10%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주요 종목들이 이미 10% 이상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마지막 분기 4분기 때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기간에 한 80%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평균 한 4%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중에서도 11월 같은 경우도 1년 중에 가장 강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1950년 이후 그리고 지난 10년간 통계를 볼 때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 말고도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이제 고점을 지났고, 그리고 이제 그 자발적 퇴직자들이 최근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관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한 경제와 그 건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주가가 자기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연말로 갈수록 하강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BOA 연말 전망치는 4,250입니다. 이는 전날 마감가 대비 한 7%가량 낮은 수준이고요. BOA가 이제 연말까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 이유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 어떤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도치가 이미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또 마진 리스크 자체도 이미 정점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마진 리스크, 기업의 마진이라는 게 지금 공급망 차질이나 아니면 그 레이버 인플레이션은 그 임금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잠재적인 세금 인상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위기, 중국의 GDP 위험,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화 자체가 이미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들로 인해서 이제 기업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연말 지수는 여전히 4,250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연말 전망치도 4,600으로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 수준은 지금 현재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더 이상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 연준의 유동성 자체가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주가 수익률을 대부분을 설명해 주는 요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볼 때 내년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시장이 사실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OE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성장이 큰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배당을 잘 보전하거나 배당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이제 중요한 앞으로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주가 수익률을 뭐 플러스가 되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냐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주요 IT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5일 월요일 기준으로 지금 로빈후드와 트위터, 그리고 스포티파이, 그리고 아마존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10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월요일자로 매수에 나선 겁니다. 오늘 로빈후드와 트위터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스포티파이의 실적은 27일, 그리고 아마존의 그 실적은 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앞두고 월요일 날 이 네 종목을 매수했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가 지금 로빈후드의 주식을 지금 82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보시면 정확한 금액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주식은 21만 주 가량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트위터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그 아크의 그 대표 펀드죠. 이노베이션 ETF가 10만 3천 주 가량을 트위터 주식을 사들였고요. 금액으로는 한 640만 달러어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같은 경우는 스포티파이 주식을 지금 570만 달러어치,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한 2만 2천 주 가량을 이제 사들였습니다. 이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 스포티파이의 총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드의 또 다른 이제 ETF죠.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는 아마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아마존 주식을 한 2,085주 가량 사들였고요. 금액으로는 한 690만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다우지수에 편입된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리고 보잉 등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내일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